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좀 도이체뱅크를 좀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차트를 보면 2월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미국 ADR 기준입니다. 13.5달러 정도 되던 게 지금 9달러까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금융주도 되게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급락하지는 않는 게 그러니까 미국 지수 자체만 놓고 봐도 S&P 500 지수는 최근에 금융주가 빠져도 어떻게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로는 은행 몇 개 정도의 제한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긴 한데 터무니없이 빠질 정도는 아니니까 어정쩡하게 빠지거나 빠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조금 눈치 보거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지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테드 스프레드 이것도 이제 위험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거 보는 거거든요. 이게 확 올라가면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저 은행 못 믿어 이런 정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한 2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 절대적인 수준이 뭐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급등하니까 이거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상승폭은 또 제한적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귀한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은행은 문제 생긴 건 맞는데 이게 금융위기로 커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방향을 위로 확 올라가지도 못하고 터무니없이 빠지지도 못하고 이런 단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연준 인사들 발언들도 보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긴축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번 은행 문제는 개별 문제야. 은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일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이걸로 끝났구나. 그러니까 미국 그 패드워치에 나오는 금리 전망을 보면 5월부터 당장 금리는 안 올린다라는 쪽으로 거의 뭐 굳혀져 있어요. 88.2%니까 90%잖아요. 인상한다 11.8. 그러니까 9대1 비율로 안 올린다. 6월에도 안 올린다. 심지어 인하할 확률이 인상할 확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인하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리가 피크니까 이번 은행 고비만 무난하게 넘기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매도를 덜 하고 떨어지면 좀 매수하면서 어쨌든 자꾸 이제 지수가 어중간하게 견디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오전에 갑자기 밀렸던 거는 그 닐 카시카리가 은행 위기 때문에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더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꺼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이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고 돌아가는 상황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거 침체로 정말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지금 주가는 부담될지도 몰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닐 카시카리가 제임스 블러드하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 가장 세게 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봐서는 이제 진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빠지는데 금리 인상은 끝났으니까 좀 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지수는 뭐 어떨지 몰라도 하락 종목수가 많았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이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도 동시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들어서는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고 코스닥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결국에는 매각이 됐죠.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좀 어디로 넘어갈 것 같다더라. 퍼스트 시티즌스로 넘어갈 것 같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자산 천억 달러짜리 회사가 자산 2천억 달러짜리 회사를 사들인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이것저것 털어가지고 천억 달러 밑으로 자산이 줄어든 상태긴 한데 어쨌든 전성기 때 기준으로 보면은 절반밖에 안 되는 회사가 2배 되는 회사를 인수한 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문제는 따박따박 해결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다 팔았고 선물과 옵션 쪽에서도 약간 하락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 오전에 비해서 8천 계약 이상 팔았다가 이제 나중에 선물 매도를 줄여서 지수가 이제 심하게 빠지진 않았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종목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삼성 SDI, LG화학, 뭐 현대차,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순매수 상위 최상단에 있을 종목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예, 근데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매도 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그 엄청나게 매수했던 삼성전자를 오늘 주가 빠지도록 내버려뒀어요. 예, 그러니까 좀 변동성에 치중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좀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위가 오른쪽에 많이 가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금융투자 매수를 뛰어넘을 어떤 매도를 한 주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목들도 이렇게 딱히 업종별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정쩡한 예,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관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색깔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3인방 다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약간 소재 쪽 예, 그런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매매를 하는 예, 그런 특성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들은 셀트리온,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쪽을 좀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IT주들도 선별적으로는 계속 담는 뭐 주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BH라든가 이오테크닉스, KH바텍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2차 전지는 뭐 워낙 일관되게 매도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고 어떤 걸 사나 좀 봤더니 제약과 일부 IT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도이체방크가 지난주 하락하고 뒷부분에 미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숨 돌린 걸로 생각하지만 오늘 크게 빠지면 미국 시장이 좀 크게 위협받는 이전하고 반응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JP모건도 지금 200일선에서 대롱대롱 걸려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 봉인 해지가 됐는데 조금 신중해졌어요, 발언들이. 그러니까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금리 인상은 굳히기로 가게 되는지 이제 인상 안 하는 걸로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가느냐 실적 바닥론으로 가느냐. 왜냐하면 오늘 잘 보면 올라간 게 2차 전지하고 철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올라가는 종목은 2차 전지, 철강, 엔터주 요런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 쪽으로 프레임이 가면 반면에 이제 실적 바닥론으로 가게 되면 지난주에도 강했던 뭐 반도체 이런 종목이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아니면은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쪽을 양쪽으로 오고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한 번씩 툭툭 다 쳐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일방적인 독주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이제 투기적 거래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 DB가 우리나라 그 DB 옛날 동부 그 DB가 아니라 도이체뱅크입니다. 도이체뱅크 풋옵션 거래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8,800계약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24,000계약 갑자기 급증을 해서 170%, 뭐 거의 뭐 200% 가까이 풋옵션이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하락 쪽을 조장을 하는 뉴스가 나오고 또는 그런 사실 CDS 프리미엄도 파생 상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투기 세력들의 장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도 보면 이게 외국인 투자들 선물 거래 누적인데 저렇게까지 선물 매도를 제가 오늘 그런 표현 들었거든요. 영끌에서 선물 매도하고 있다. 영끌에서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장중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고릴라 리서치 멤버십에 올리는 건데요. 이게 더 내려갔었어요. 여기 이거 한 8,000계약까지 내려갔었거든요. 8,000계약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매도를 쳐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8,000계약 매도가 나서 반대 포지션 금융투자가 지었는데 그때 당시 금융투자 매도가 얼마 안 나왔었거든요. 선물 매도 친 거 대비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 매도를 했지만 영끌 매도한 것만큼 효과가 안 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회수하면서 위로 확 틀어 올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을 때려가지고 지수를 이제 현물을 때려가지고 무식하게 밑으로 내리거나.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을 확 때리진 않고 막판에 선물을 좀 줄이는 정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미국
이든 유럽이든 막 되게 투기적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변동성만 가지고 놀겠다. 왜냐면 이제 악재가 약발이 잘 먹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이런 식으로 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을 계속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장중에 오늘 뭐 지수 빠지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니까 뭐 좀 고릴라 리서치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한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지 꼭 봐주세요. 이번 주 넘어가면 이제 연장할 때도 1,000원꼴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메인 프레임에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구분이 된다. 요거 좀 기억하셔갖고 이제 수급이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지, 메인 프레임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제 멤버십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